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의 김청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논문은 Characterizing the Anti-Cancer Treatment Trajectory and Pattern in Patient Receiving Chemotherapy for Cancer Using Harmonized Observational Data라는 논문이고, 해당 논문은 제이미르 메디컬 인포메틱스에 출판되었습니다. 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본 논문은 케모테라피에 대한 그 클리니컬 이벤트를 이제 추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것을 시각화해보고 실제로 파일럿 스터디를 해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캔서 리서치에 있어서 이제 EH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조금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생각보다 구조화된 데이터가 많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항암요법에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약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레지멘 세트로 이렇게 처방이 되고 실제 환자에게 투여가 되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잘 추출하고 변수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조화가 잘 안 돼 있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각 이전 연구에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그 기간 내에서 뭔가 레지멘에 대해서 추출을 하고 이걸 연구에 활용한 사례들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게 좀 범용적으로 다른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좀 제너럴라이저빌리티 있는 좀 알고리즘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예시로 가져온 게 이제 NCCN 가이드라인의 콜론 캔서 레지멘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폴폭스라고 하시면 하나의 약물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약물이 어떤 조합 그리고 이제 뭐 데이 1, 데이 2 이렇게 나눠져서 좀 이제 레지멘 형태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레지멘 레벨의 케모세라피 에피소드를 추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CDM에 적용을 해서 온콜로지 확장 모델을 이제 CDM에 넣어보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어프로치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케모 레지멘을 뽑아내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우리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고 이 에피소드들이 어떻게 분포했는지 시각화를 조금 해보고 파일럿 스터디로 이제 뉴트로피니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뽑아보는 연구를 조금 파일럿으로 진행을 해본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아주대학교 병원 자료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강동성심병원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이제 강동성심병원 CDM에도 적용을 해보았고, 좀 파일럿의 개념으로 이제 지난번에 히라 코비드 데이터가 공개되었을 때 이제 이 알고리즘을 한번 적용해서 캔서 환자, 그러니까 코비드와 캔서를 같이 갖고 있는 환자들이 레지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이제 그것들을 한번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개발을 하게 되는데 해몽크라는 이제 케모테라피 레지멘 위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키에서 어, 보시면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제 해몽크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각 암종별로 그리고 레지멘별로 이렇게 세분화돼서 위키가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어떤 약물이 들어 있고 이제 어떤 에비던스 레벨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떻게 써야 하는지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머신 리더블하게 바꾸기 위해서 제이슨 포맷으로 조금 바꿔주고 요것들을 저장해주는 HDAC이라는 약간 데이터 베이스 정도 이렇게 조금 모아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각 약물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레지멘이 허용하는 어떤 사이클 간의 범위 뭐 그리고 이 트리트먼트 라인의 범위 이런 것들을 조금 지정해서 저장해 줄 수 있도록 이제 해놓았습니다. 그걸 이제 HDAC이라고 연구진들이 이름을 붙였고 이제 요렇게 이제 케모 레지멘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실제 저희 그 약물 데이터에서 이제 요 레지멘들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또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그거를 트레이서라고 명명을 하고 이제 알고리즘을 추출하고 에피소드 테이블이란 걸 만들어서 CDM과 연계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트레이서에 대한 모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한 가지 약물을 대상으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되는 약물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그 케모 레지멘에 포함된 다른 약물들을 디텍트를 허용 범위 내에서 디텍트를 하게 되고 이 동일한 그 레지멘이 이제 특정 기간 내에 동일하게 나오면 요거는 사이클 2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 레지멘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약물들이 껴들게 되면은 요번 이벤트는 요번 에피소드는 이 케모 레지멘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요거는 다른 레지멘이야라고 이제 결정하고 분리해내도록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조금 단계별로 보시면 이제 먼저 그 기준이 되는 약물을 정하고 그 약물이 시작한 날짜를 이제 인덱스 데이트로 잡고 요것이 동일하게 특정 기간 내에 반복이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트리트먼트 사이클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이클 1, 사이클 2, 뭐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약물들이 또 중간에 껴들었는지 그런 리스트를 또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서 만약에 폴폭스 레지멘이라고 하면 폴폭스 레지멘으로 계속 디텍트를 하는 와중에 베바시주맙이 껴들었으면 요거는 이제 폴폭스 레지멘이 아니고 이제 폴폭스 플러스 베바시주맙이라는 다른 레지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구별을 해야 돼라고 해서 알고리즘이 구분을 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트리트먼트 라인 윈도우도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좀 몇 사이클까지 허용을 하고 이제 어느 기간까지 허용할 건지 이런 것들도 알고리즘에서 다 정해주고 이제 그것들에 맞춰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을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4가지 정도의 좀 구체적인 레지멘을 선정을 했고, 요 다음과 같은 5F, 그다음에 뮤코보린, 그리고 풀폭스, 폴피리, 카페시타빈, 모노세라피 같은 4가지 특정 레지멘에 대해서 100명의 환자를 랜덤 샘플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환자가 투약받고 의무 기록에 써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추출한 그 레지멘과 일치하는지를 조사를 했다고 하고 파일럿 스터디로 케모테라피를 받은 환자들 중에서 이제 뉴트로피니아가 발생하는데 뉴트로피니아가 어느 일자에 발생을 하는지 케모테라피별로 이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시각화해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스터디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대병원 콜로렉탈 캔서, 브레스트 캔서, 런 캔서에 대한 베이스라인 표고 콜로렉탈 캔서 약 10,000명, 브레스트 캔서 약 9,500명, 그리고 런 캔서 12,000명 정도 추출을 했고 보시면 이제 트레이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제 각 퍼스트 라인인지 세컨드 라인인지 이 라인까지 받은 환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PPV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특정한 알고리즘을 선정을 했고, 각 알고리즘에 대해서 PPV 값을 계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폴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8명은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92명에 대해서는 모두 다 맞춘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폴피리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맞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리트먼트 사이클 숫자까지 맞추는지 정확도를 계산해 보았을 때는 풀폭스 87%, 그다음에 풀피릿 89% 정도의 뷰러시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레지멘을 조금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트리트먼트 사이클까지 조금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각 암종별로 각 레지멘별로 몇 사이클까지 실제로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시각화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대부분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대로 뭐 콜로렉탈 캔서, 폴폭스 같은 경우는 이제 12번 거의 다 대부분이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브레스트나 런 캔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부분 어느 정도 부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케모테라피랑 그다음에 이제 수술과 그다음에 레디오 세라피가 또 이제 동시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각각을 가지고 또 시각화를 통해서 이 암 환자들이 치료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가 이 연구진들이 이제 코비드 19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암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되는지 이런 것도 시각화해서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이렇게 케모 레지멘들을 잘 변수화, 구조화해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이제 케모테라피 인듀스드 뉴트로피니아에 대한 결과인데
각 암종별로 이제 각 레지멘별로 이제 그 CIN이 어느 일자에 발생하는가를 조금 보았는데 콜로렉탈 캔서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레지멘 원 사이클 이후로 이제 약 한 일주일, 그러니까 9일에서 15일 사이에 좀 CIN이 가장 많이 트루피니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었고, 브레스트나 런 캔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러한 연구도 실행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파일럿 스터디 겸해서 이 논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이제 본 연구는 이제 케모테라피 에피소드를 레지멘 단위로서 추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 요거는 이제 매뉴얼 리뷰를 조금 오토매티컬리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오토매티컬리하게 뽑은 이런 레지멘들을 활용해서 이제 암 연구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파일럿 스터디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뉴트로피니아 같은 연구도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볼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리미테이션은 매뉴얼 리뷰는 사실 4개의 레지멘밖에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레지멘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일일이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여전히 조금 미싱이 되는 레지멘들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뭐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의 레지멘들은 이제 잘 디텍트를 하는데 나머지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한계점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